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감자 있나요? 양파는요? 토마토나 오이도 넣어두셨죠? 혹시 바나나도 냉장고에 넣어두셨나요? 빵은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음식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독성 물질이 생겨요. 여러분이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오래 두고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었던 그 음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특히 감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것도 보통 감자보다 50%나 더 많이요. 양파는 어떨까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간을 망가뜨리는 독소가 검출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예요. 마늘은 냉장고에서 딱 3일만 지나도 가장 중요한 성분이 60%나 사라져버려요. 건강을 위해 마늘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으면 항암 성분이 절반 이상 파괴됩니다. 바나나는 더 심각해요. 비타민이 무려 80%나 날아가 버립니다. 오이는 냉장고에서 세포가 망가지고 빵은 냉장고에 넣으면 6배나 빨리 굳으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다 실제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고 신선하다고 믿으면서 매일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계세요. 저도 20년 전까지는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매일 드시던 감자전 때문에 갑자기 소화불량과 피로를 호소하셨을 때까지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건강하게 드시려고 만든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28년간 식품 저장과 노화 영양을 연구해 왔어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지 식품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냉장고는 만능이 아니에요. 어떤 음식에게는 냉장고가 최악의 환경입니다. 온도, 습도, 공기순환 모든 게 맞지 않아서 오히려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영양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이유 없이 피로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바로 냉장고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독으로 변해서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은 여러분 냉장고에 거의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게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하나는 간 독소를 만들어내고, 하나는 신경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독소를 만드는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음식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감자인데 보관 장소만 바꿔도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아요. 같은 토마토인데 두는 곳만 바꿔도 항암 성분이 2배로 늘어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계속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매일 독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오늘부터 보관법을 바꿔서 약이 되는 음식을 드시겠어요? 그 차이는 단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죠? 주변에 아는 분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냉장 보관하는 식품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 상담한 72세 김명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여름마다 오이 냉국을 자주 만들어 드셨는데 오이를 늘 냉장고에 넣어 두셨답니다. 어느 날부터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식사 후 불편함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보관 습관을 바꾼 뒤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대신 베란다 그늘에 오이를 두었을 뿐인데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는 거예요. 김명자님처럼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만능 보관소로 생각하세요. 뭐든지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가 독이 되는 환경이에요. 온도, 습도, 공기 순환 모든 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또 다른 분도 있어요. 70세 박영수님인데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보니 칼륨과 비타민 B육가 부족하다고 하더래요. 바나나를 매일 먹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바나나의 비타민이 거의 다 파괴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안에서 변하는 7가지 음식의 진짜 이유와 건강하게 되돌리는 보관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 속에서 도구로 변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감자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시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차가운 온도에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암성 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가 생겨요.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는 물질입니다. 감자의 전분은 원래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의 낮은 온도, 보통 섭씨 4도 정도죠. 이 온도에서 전분의 구조가 깨지면서 단순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연구를 보면 섭씨 180도에서 조리한 냉장 감자의 아크릴라마이드 수치가 일반 감자보다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감자전, 감자튀김, 구운 감자 같은 걸 만들 때 특히 위험해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만났던 69세 이춘자님은 감자를 냉장 보관해서 감자전을 자주 해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잦았다고 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식후에 항상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보관법을 바꾸고 나서 이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신문지로 감싸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베란다 구석이나 현관 신발장 위, 부엌 찬장 아래쪽 같은 곳이 좋아요. 신문지는 습기를 적당히 흡수해주고 빛도 차단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빛을 받으면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그 부분은 꼭 도려내세요. 솔라닌은 신경 독성 물질이어서 두통,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심하면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 감자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습기를 아주 싫어하는 채소예요. 냉장고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양파를 넣어두면 곰팡이와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은 보통 습도가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양파한테는 너무 습한 환경이에요. 전남대학교 식품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냉장 보관한 양파에서 간에 부담을 주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독소예요.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간 손상과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간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 위험해요.
68세 박순자님은 냉장고에 넣어둔 양파로 매일 국을 끓이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양파 보관법을 바꾸자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식욕도 돌아오고 숙면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서 통풍이 좋은 곳에 두시면 됩니다. 양파망이나 그물망에 담아서 걸어두면 제일 좋아요. 공기가 사방으로 통하니까 곰팡이가 생길 걱정이 없거든요. 베란다나 부엌 창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양파를 감자와 가까이 두면 감자가 더 빨리 싹이 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이에요. 최소 1m 이상은 떨어뜨려 두세요. 양파, 냉장고에서 꺼내 두셨나요? 세 번째는 마늘이에요. 특히 껍질이 벗겨진 마늘은 냉장고에서 산화되고 세균이 자라기 아주 쉬운 환경이 됩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마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공기 중에 산소와 직접 만나서 빠르게 산화됩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깐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3일 만에 알리신 성분이 6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알리신은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줄어든다는 건 마늘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거든요. 게다가 냉장고에 밀폐된 환경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보툴린 우수균이 자랄 수 있거든요. 이 균은 신경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균입니다. 70세 최영수님은 깐마늘을 냉장 보관하면서 매일 드셨지만 위가 자주 쓰리고 피로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냉동 보관으로 바꾸자 위 불편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활력도 생겼다고 합니다.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깐마늘은 냉동 보관하시고 통마늘은 망에 담아 통풍이 좋은 곳에 두세요. 깐마늘을 냉동하면 알리신 성분이 보호되고 세균도 자라지 못합니다. 냉동해도 마늘은 딱딱하게 얼지 않아서 바로 다졌을 수 있어요. 냉장 보관을 하셨다면 3일이 지나면 버리세요. 아무리 아깝더라도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여러분은 마늘을 냉장보다 냉동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춰요. 그럼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특히 전립선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는 과정에서 리코펜이 만들어지거든요. 하버드대 연구를 보면 냉장 보관한 토마토의 리코펜 함량이 상온 보관보다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토마토의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식감도 떨어뜨립니다. 물컹물컹해지고 맛도 밍밍해져요. 리코펜은 전립선암 예방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이런 효능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65세 김태영님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를 먹었지만 냉장 보관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개선되지 않아서 고민하셨대요. 보관법을 바꾸자 3개월 만에 건강 수치가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라면 실온에서 붉게 익힐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완전히 익은 것은 2일에서 3일 내로 드세요. 익은 토마토도 가능한 한 상온에서 두는 게 좋습니다. 창가나 부엌 선반에 접시에 담아서 두시면 됩니다. 토마토 아직 냉장고 안에 있나요? 5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는 열대성 채소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온도를 아주 싫어해요. 냉장 보관을 하면 세포벽이 손상되어서 식감도 떨어지고 영양도 줄어듭니다. 오이는 본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채소라서 찬 기온에 약하거든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오이의 효소 활성도가 상온보다 28%나 낮았다고 합니다. 효소가 줄어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에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오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냉장하면 이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게다가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는 오이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인데 이게 줄어들면 물컹물컹해지고 영양도 함께 빠져나가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72세 김순희님은 냉장 오이를 자주 드시다가 복부 팽만을 느꼈지만 상온 보관 후 소화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가스도 안 차고 배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오이 냉국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이는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로 감싸서 세워서 보관하세요. 오이를 세우는 이유는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누워있으면 수분이 한쪽으로 쏠려서 물러지기 쉽거든요. 습기를 피하고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집 오이는 차갑게 쉬고 있나요? 6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냉장 온도에서 세포가 손상되고 비타민C와 비육가 줄어들어요. 바나나도 열대 과일이라서 찬 기온을 견디지 못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금방 검게 변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세포 손상의 신호예요.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바나나의 비타민C 함량이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대부분 사라지는 거죠. 비타민 B6는 근육과 신경 건강에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어요.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기고 피로가 쌓여요.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은 비타민 B6 부족일 수 있거든요. 바나나는 비타민 B6의 좋은 공급원인데 냉장 보관하면 이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70세 박영수님은 매일 냉장 바나나를 드시다가 근육 경련과 피로를 느꼈습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한 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쥐도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라면 상온에 두시고 꼭지는 랩으로 감싸서 숙성을 늦추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빨리 익거든요. 랩으로 감싸면 가스가 덜 나와서 천천히 익습니다. 껍질째 냉장 보관은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냉장고에 검게 변한 바나나가 있지 않나요? 7번째는 빵입니다. 빵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냉장 보관을 하면 빵의 전분이 결정화되어서 딱딱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을 노화라고 부르는데 냉장고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요.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는 냉장 보관한 빵이 상온보다 6배나 빨리 굳는다고 밝혔어요. 상온에서는 하루에 조금씩 굳는데 냉장고에서는 몇 시간 만에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딱딱해진 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성도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빨라지거든요. 67세 강미숙님은 냉장 보관한 빵을 매일 드시다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데 수치가 계속 높아져서 걱정하셨대요. 냉동 보관으로 바꾸자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빵은 2일에서 3일 내로 먹을 양만 실온에 두시고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냉동하세요. 냉동은 전분의 노화를 완전히 멈추기 때문에 괜찮아요. 냉장고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밀폐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빵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이렇게 7가지 음식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감자, 양파, 마늘 같은 뿌리채소와 알뿌리채소는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면 독성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된 적은 햇빛과 습기, 그리고 과도한 밀폐예요. 통풍이 안 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신문지나 종이봉투, 망을 활용해서 통풍이 잘 되게 하세요. 특히 양파와 마늘은 망에 담아두면 공기가 잘 통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망이 없으면 종이봉투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써도 돼요. 플라스틱 봉지는 절대 안 됩니다. 습기가 차서 금방 썩거든요. 베란다나 현관, 부엌 찬장 아래처럼 직사광선이 안 드는 곳이 좋아요. 여러분은 주방 어디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셨나요? 감자는 특히 빛을 조심해야 합니다. 햇빛은 물론이고 형광등 불빛도 피하는 게 좋아요. 빛을 받으면 클로로필이 생기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동시에 솔라닌이라는 독소도 만들어집니다. 신문지로 감싸두면 빛도 차단되고 습기도 적당히 조절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로 토마토, 바나나, 오이 같은 과일과 열대성 채소는 상온에서 숙성하면서 영양이 높아집니다. 이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숙성이 멈추고 영양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냉풍이나 직사광선은 피하셔야 합니다. 냉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으면 수분이 빠져서 시들거든요. 베란다나 찬장에 바구니를 두고 보관하시면 딱 좋습니다. 토마토는 줄기 부분을 아래로 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줄기 부분이 제일 단단하니까 눌려도 덜 상하거든요. 바나나는 꼭지를 랩으로 감싸면 숙성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오이는 세워서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워있으면 한쪽이 물러지기 쉬우니까 꼭 세워두세요. 여러분은 상온 보관 시도해 보신 적 있나요? 토마토를 보관할 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관할 때는 서로 닿지 않게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한 개가 상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것까지 빠르게 상하거든요. 접시나 바구니에 담을 때 키친타월을 깔아두면 습기도 흡수되고 완충 역할도 해서 더 좋습니다. 바나나는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바나나 거리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없으면 옷걸이에 걸어두셔도 됩니다. 공중에 떠 있으면 눌리는 부분이 없어서 멍이 덜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 놓으세요. 바나나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들거든요. 세 번째로 빵은 냉동만 예외적으로 괜찮습니다. 냉장은 안 되지만 냉동은 괜찮아요. 냉동을 하면 전분의 결정화가 멈추거든요. 냉동 전에 한 조각씩 나누어서 랩으로 싸면 냉장고 냄새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는 여러 음식 냄새가 섞여 있잖아요. 빵은 특히 냄새를 잘 흡수하니까 꼭 밀폐해야 합니다. 먹을 만큼만 꺼내서 바로 구워 드시면 됩니다. 냉동했다가 해동한 빵은 토스터에 구우면 갓 구운 것처럼 맛있어요.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질겨지니까 토스터나 오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빵, 오늘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빵을 냉동할 때는 가능하면 빵집에서 사온 날 바로 냉동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지고 맛이 떨어지거든요. 신선할 때 냉동해 두면 한 달 후에 꺼내 먹어도 맛이 그대로예요. 식빵은 한 장씩, 바게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하세요. 네 번째로 꿀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꿀은 상하지 않는 식품이지만 냉장하면 결정화되어서 효능이 줄어듭니다. 냉장고에서 꺼낼 때 생기는 물방울이 꿀을 망가뜨려요. 꿀에 물이 들어가면 발효가 시작되고 영양이 파괴됩니다. 꿀의 천연 항균 성분도 약해지고요. 꿀은 햇빛이 닿지 않는 찬장에 보관하세요.
상온에서도 수년간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안정적인 식품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굳은 꿀병이 있나요? 만약 꿀이 결정화되어서 굳었다면 따뜻한 물에 담가서 녹이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쓰지 마세요. 급격한 열은 꿀의 효소를 파괴하거든요.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관 용기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가 좋아요.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산성 음식을 보관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토마토나 과일 같은 산성식품은 플라스틱과 반응해서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유리 용기는 냄새도 안 배고 세척도 쉬워서 위생적입니다. 요즘은 밀폐가 잘 되는 유리 용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씩 장만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오래 쓸 수 있고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보관 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영양이 줄어들고 맛도 떨어집니다. 감자와 양파는 서늘한 곳에서 한 달 정도, 마늘은 두세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계절에 따라 달라져요. 여름에는 더 빨리 상하니까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일주일 이내,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3일에서 5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빵은 상온에서 2일에서 3일 냉동하면 한 달까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지키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식품을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상한 걸 억지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든요. 일곱 번째로 계절별 보관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상온 보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실내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가면 음식이 빨리 상하거든요. 그럴 땐 가장 시원한 곳을 찾아서 보관하세요. 베란다나 현관 쪽이 주방보다 시원할 수 있습니다. 햇빛만 가리면 베란다 구석이 의외로 시원해요. 여름에는 보관 기간도 짧게 잡으세요.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상태를 확인하세요. 하루만 방심해도 상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바나나나 토마토는 여름에 하루 이틀이면 과숙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너무 따뜻할 수 있으니 베란다나 창가에 두시면 됩니다. 단 영하로 떨어지는 곳은 피하세요. 얼었다 녹으면 세포가 터져서 식감이 나빠지거든요. 감자나 양파가 얼면 물렁물렁해지고 맛이 없어져요. 베란다에 두실 때는 날씨를 확인하시고 너무 추운 날은 실내로 옮기세요. 여덟 번째로 구입 시기와 양도 조절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사면 보관이 어렵습니다. 일주일치 정도만 구입하시고 자주 장을 보시는 게 좋아요. 신선한 재료로 조금씩 요리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자주 가시면 운동도 되고 신선한 재료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분들은 소량 구매가 더 경제적이에요. 많이 사서 버리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사는 게 낫거든요. 요즘은 소포장 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자나 양파도 3개, 5개 단위로 파는 곳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아홉 번째로 보관 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감자, 양파, 마늘을 꺼내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썩은 게 있으면 빨리 골라내야 다른 것까지 상하지 않습니다. 한 알만 썩어도 주변 것들이 빠르게 상하거든요. 특히 양파는 한 개가 상하면 냄새가 심하고 다른 양파까지 빠르게 전염돼요. 썩은 부분을 발견하면 즉시 분리하고 보관 장소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곰팡이 포자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신문지나 망도 정기적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기가 차거나 더러워지면
세균이 자라기 쉬우니까요. 10번째로 다른 식품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와 양파는 서로 떨어뜨려 놓아야 하고 바나나는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사과도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보내니까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런 작은 신경만 써도 식품을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반대로 빨리 익히고 싶은 과일이 있으면 바나나나 사과 옆에 두시면 됩니다. 덜 익은 토마토를 바나나 옆에 두면 이틀 만에 빨갛게 익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의 원리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식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 대신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장고 속에서 도구로 변하는 7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보너스로 꿀까지 다뤘어요. 이 음식들은 냉장고가 아니라 상온이나 서늘한 곳이 제자리입니다. 잘못 보관하면 독성 물질이 생기고 제대로 두면 면역력과 소화력이 달라집니다. 특히 감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고 양파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마늘은 냉장하면 알리신 성분이 60%나 줄어들고 토마토는 리코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이는 세포벽이 손상되고 바나나는 비타민이 80%나 감소해요. 빵은 6배나 빨리 굳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숫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 80%, 6배.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의 효능이 절반 이상 사라지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관법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와 양파, 마늘을 통풍이 되는 곳에 두면 독성 생성을 막을 수 있어요. 토마토와 바나나를 상온에 두면 영양이 최대로 높아집니다. 오이를 상온에 세워두면 소화가 편해지고 빵을 냉동하면 혈당 관리가 쉬워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몸의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가 줄고 만성염증이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음식을 어디에 보관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냉장고는 만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9세 이춘자님은 감자 보관법을 바꾼 후 2주 만에 소화불량이 사라졌어요. 68세 박순자님은 양파 보관법을 바꾸자 입맛이 돌아오고 숙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세 최영수님은 마늘을 냉동 보관하면서 위 불편감이 없어졌고 65세 김태영님은 토마토를 상온 보관하면서 전립선 수치가 개선되었어요. 72세 김순희님은 오이를 상온에 두자 복부 팽만이 사라졌고 70세 박영수님은 바나나를 상온 보관하면서 근육 경련이 없어졌습니다. 67세 강미숙님은 빵을 냉동 보관하면서 혈당이 안정되었어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보관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서 감자와 양파를 꺼내세요. 그 10분이 10년 건강을 바꿉니다. 신문지나 망을 준비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토마토와 바나나도 꺼내서 바구니에 담아두시고요. 빵은 냉장실에서 냉동실로 옮기세요. 마늘은 깐 것이면 냉동실로, 통마늘이면 망에 담아서 찬장에 두세요. 오이는 신문지로 감싸서 세워두시고요. 이 작업 길어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이것만 실천하셔도 한 달 뒤에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영양이 2배로 늘어나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를 제대로 활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음식들도 있거든요. 브로콜리, 블루베리, 시금치 같은 채소와 과일은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보관해야 영양을 최대로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28년간 식품 저장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건강이 작은 습관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보관법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를 열고 감자와 양파를 꺼내고 토마토와 바나나를 상온에 두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음식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감자의 발암물질이 놀라우셨나요? 아니면 바나나의 비타민 손실이 더 충격적이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냉장 보관하고 계셨던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나누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